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면서 6개월간 지속돼온 민주화 시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장관 선거에 들러리에 불과했던 범민주 진영이 킹메이커로 부상했는데요. 반면 캐리람 행정장관은 최대 위기를 맞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 부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봅니다. 남종혁 기자. 네, 송환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는 6개월간 계속됐고 그 와중에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양산과 모자를 쓴 홍콩 시민들의 행렬이 보시는 것처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장년층은 물론이고 청년층도 투표소로 달려간 겁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했을까요? 知道下晝嘅時間會唔會關呢個點票站嘅原因啊？咁就早啲投票，早啲安心。There's a lot happening in Hong Kong for the last 5-6 months, and I think by voting to the White Party, it's the only way to stop the violent. 선거 결과는 범민주 진영의 압승입니다. 전체 452석의 86%인 388석이 범민주 진영에게 돌아갔습니다. This result also about showing the Hong Kong will never give up, and then we would like to show every simple power of the voice. 반면 친중 진영은 13%에 불과한 60석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백색 테러를 두둔했던 친중 후보는 낙선했지만 홍콩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는 당선됐습니다. 민주화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홍콩 당국을 심판했다는 평가입니다. 我哋唔會放棄喺呢一場運動裏邊作出犧牲嘅年青人，我哋要救返佢哋出嚟。 이로써 행정장관 선거인단 1,200명 중 구의원에 할당된 117명을 범민주 진영에서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범민주 진영은 기존의 325명을 합해 선거인단 442명을 확보한 겁니다. 들러리에 불과했던 범민주 진영이 킹메이커를 넘어 행정장관 도전도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Come here is a political pressure to the government. Actually, the number of votes is already reflecting our view of Hong Kongers. 친중 진영이 괴멸 수준으로 참패함에 따라 캐리람 행정장관은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등 코너로 더욱 내몰리게 됐습니다.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캐리람 장관은 기존의 원칙 대응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Hong Kong people have realized very clearly that Hong Kong could no longer tolerate this chaotic situation. 중국 정부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몽 부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국 양제, 즉 한국과 두 체제를 내세워 타이완 통일까지 꿈꿨지만 홍콩 변수가 커지면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등 다른 자치구로의 확산까지 우려하면서 사전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 贯彻一国两制方针的决心坚定不移，反对任何外部势力干涉香港事务的决心坚定不移。 시위대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홍콩 이공대 앞. 선거가 끝난 뒤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마주했지만 전쟁터 같은 상황은 사라졌습니다. 구의원 선거의 당선자들도 중재를 자처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way to resolve the problem is the police leave and then the university authority take over the management. 홍콩 경찰도 무조건 체포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대학 안에 남아있는 시위자의 경우도 먼저 의료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Once again, we appeal to those who still remain on the campus to live in a peaceful
and orderly manne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큰 고비를 넘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폭력 시위 대신 제도권 내 투쟁으로 전환해 내년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대비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미군 신기지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시위는 물론 드론을 띄워 현장 감시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드론 규제법을 개정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호경 PD 특파원이 전합니다. 오키나와의 작은 어촌 해노코. 해노코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민들은 공사 차량을 막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미군 신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를 막은 것입니다.基地はいらないという県民の思いを踏みにじり諦めさせるそういう策動をしながら基地を強行する安倍政権とに憤りを感じます。 2차 대전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오키나와. 오키나와 주민 4명 중 1명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 오키나와는 미군정 기간을 거쳐 1972년 반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기지는 그대로 존속되었고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후텐마 비행장이 있습니다. 1995년 후텐마 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들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기지 철폐 운동을 벌였고 결국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북쪽 해노코로 이전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풍성한 산호초와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던 해노코의 앞바다는 마침내 미군 기지와 비행장 건설을 위해 메워지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공사가 강행되자 주민들은 바다로 나아가 매립 현장을 덮쳤습니다. 공사 작업을 보호하려는 해상보안청의 대원들이 주민들을 제압합니다. 해상보안청의 경비정은 인정사정 없이 주민들의 작은 배를 밀어버립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신기지 건설. 오키나와 주민들은 새로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リュウさんもう疲れてんねもううちらこういうの慣れてるからもう 오키나와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오키나와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신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드론을 띄워 주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의 모든 작업을 하늘에서 감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ちょっと左に横移動できる。
평생을 토목 현장에서 일해온 오쿠마 씨. 오쿠마 씨는 지난 2년간 오키나와 드론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습니다. 오쿠마 씨는 기지 반대 운동과 상관없는 평범한 토목 기술자였습니다. 2015년 한 권의 책이 오쿠마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센병 환자로 지독한 차별을 받으면서 오키나와 전쟁을 겪은 아버지가 남긴 수기였습니다. 泣きました。この時はもう今でもやっぱりもう言葉が詰まるんですよ。父ちゃんの苦しさを自分は知らなかった。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오쿠마 씨는 기지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차별을 받은 것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도 모두 일본의 잘못된 국책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오키나와 주민들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일본 정부와 싸우기 위해 오쿠마 씨는 오키나와 드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自分たちが撮ってるのはメディアの撮影と違って、これはやっぱり戦いで使えるような情報にするための写真なんで、映像なんで、それに気をつけて撮ってます。 드론은 신기지 건설 현장의 부정과 위법 사항을 감시합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정적인 순간, 오쿠마 씨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자료를 축적해서 기지 건설 공사를 총괄하는 방위성의 잘못을 추궁합니다. これよく見てください。防止膜。本来防止膜まっすぐやるべきものを真ん中で切ってますよね。施工をやってる人はこれ見たら分かるんですよ。手抜きなんですよ。これを見抜けないおたくらは簡単にこういういったモニタリングできるような資格ないですよ。ドローンで撮影していいですよね。ドローンで撮影して問題ないですよね。濁りが発生してない。自信持っているんであれば。一緒にじゃあドローン飛ばしましょう。ねえ。そしたら本当に濁りが出ない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はっきり分かりますよ。安倍政権は絶対許さん。政権は絶対許さん。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드론 프로젝트를 겨냥하기 시작했고 올해 정부가 드론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 드론 규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他県にないやっぱり魅力あるのは沖縄のやっぱり自然なんです。それを破壊してまでやっぱり基地を作ろうとしている。そのためにやっぱり我々みたいな人たちを弾圧するための法律が必要なんです。政府は。それがドローン規制法。 해노코 일대가 드론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 오쿠마 씨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노코 기지 건설뿐 아니라 오키나와와 주변 섬들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와 자위대의 전모를 빠짐없이 드론으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하늘에서 본 오키나와의 군사 시설들입니다. そういう広大な範囲で自衛隊の基地が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てるっていうのをほとんどの人は知らない。それはやっぱり戦争につながる準備をどんどん今の政府がやっていこうとしてるんで、それをやっぱり日本国民に知らしめるための活動がやっぱり我々の今使命です。 오키나와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작은 드론이 오늘도 오키나와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에서 이호경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체포되기 위해 시비 현장을 누비는 81살의 원로 배우가 있습니다. 이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이자 사회운동가인 제인 폰다가 그 주인공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폰다는 벌써 4차례나 체포됐습니다. 오히려 체포를 역이용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서지영 특파원이 제인 폰다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1960년대 할리우드를 이끌었던 여배우 제인 폰다는 금발머리 미녀란 수식어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맹렬히 비난하며 반전 운동에 앞장섰고
I can say that I don't think that brutality on anyone's part is justifiable. 여성, 장애인 등 소수 약자의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연기파 배우이자 진보 운동가에서 어느덧 81살의 원로 배우가 된 폰다가 최근 시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도대체 이 여배우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 국회의사당 앞에 335 몰려든 사람들. 학생들도 전쟁 반대, 환경보호 팻말을 든 채 연설자를 기다립니다. So what kind of message do you want to deliver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I just think you should care about this because this is your future, you know? 빨간색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쓴 채 등장한 폰다. 이번 시위 주제는 전쟁, 군대와 기후변화입니다.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체가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The climate, the environment, millions of people and species are being killed because of oil. And in case you didn't know, the Pentagon is the biggest institutional user of fossil fuel in the world. I'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하지만 시위 현장에는 늘 긴장이 감돕니다. 체포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o you need a permit to demonstrate in the street. You do not have one. 제인 폰다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번째 체포된 날엔 결국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80대 고령의 유명 여배우가 끌려가는 이 장면은 급속하게 언론을 통해 확산됐습니다. Thank you. I'm sorry I'm not there. I'm very honored. 기후변화 투사가 된 폰다에게 영감을 준 사람은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를 읽고 충격을 받은 뒤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온도가 각각 섭씨 1.5도와 2도 올라갔을 때를 가정해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2도가 올라갔을 때 금세기 말까지 빙하가 최대 20%까지 줄어들고 해수면은 2m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그레타는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는 기성세대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그레타의 울림은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50개 국가 9천여 학교에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동에 감명을 받은 폰다는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앞장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Leave my comfort zone and move to DC for 4 months to focus on climate change. 그렇게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스가 탄생했습니다. 파이어 드릴은 소방훈련을 의미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처럼 빨간색 옷을 입고 시위에 동참합니다. 당신의 집이 불난 것처럼 시급히 행동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폰다는 금요일마다 유명 인사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he should take her celebrity and step it up. And every Friday, she's leading this engagement, this teach-in on climate.
금요일 시위에 앞서 전날 열리는 세미나에선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 간 활발한 토론을 벌입니다. Actually, an intersectional movement is really inspiring, led by, Jane Fonda and everyone else who was interviewed. It's an honor to be here, really. I tell you it's gone. I tell you it's gone. 환경 보호라는 목표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행진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음은 어느덧 하나가 됩니다. 토론장에 깜짝 등장한 제인 폰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We can't wait. We don't have time. We're running out of time. We have to get up, no matter who we are, and get into the streets and make our demands. 산불과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환경은 물론 인간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포가 두렵지 않다는 원로 여배우. 그런 그녀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어쩌면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후위기에 눈 감고 있는 인간의 탐욕일지도 모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입니다. 이 IT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축수산업 시스템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죠. 중국 농촌 곳곳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으로 무장한 거대 농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대량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IT 공룡 기업들도 스마트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명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농업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샨시성 양닝. 지난 2011년 문을 연 이 농장은 면적이 축구장의 150배에 달합니다. 온실로 들어가 보니 상추와 샐러리 등 각종 채소가 가득합니다. 땅에 씨를 뿌려 채소를 키우는 전통 경작 방식은 이 농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파이프나 선반에서 수경 재배 방식으로 채소를 키웁니다. 这里面不是单纯的水，这个里面有营养在里面，就是根据这个不同生长阶段，我们是叫水肥一起换。 이 농장은 이런 스마트 온실 8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과 영양분 공급뿐만 아니라 온실 온도와 습도, 통풍까지 항상 최적의 생육 환경이 유지됩니다. 像这个这就根也就出来了，这里面也是水，水和那个营养液都在一块了，因为这个要是水的话，更能够控制这个植物吸收的营养。 저장성 우전에 있는 이 농장은 5G 서비스 시범 단지입니다. 이 농장 대표는 저장성 정부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이곳에 토마토 농장을 열었습니다. 지능형 온실에선 20여 종의 알록달록한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 하나로 온실 안의 모든 생육 환경을 간편하게 통제합니다. 比如说风机、水帘、营养控制、植保、遮阳等全部连接起来。在美国或任何一个地方，只要有互联网，你就可以管理这个农场。 심지어 식물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합쳐 우리 돈으로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이 농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뿌리마다 이렇게 주사바늘처럼 생긴 관이 꽂혀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루에 몇 차례씩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최근 양릉에서 열린 농업 첨단 기술 박람회. 중국 정부의 스마트 농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전국에서 수많은 IT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푸젠성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농경지 기상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농경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언제 농업 용소를 공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采集到各个传感器的这些参数了，这就无线传回去，传到互联网，我们远程的电脑啊、手机啊都可以看的。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는 스마트팜 업체와 제휴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호난성 농장과 농업기업 100여 곳에서 보낸 농작물 생산 기록들이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화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드론과 위성, 사물 인터넷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들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다음 생산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2대 인터넷 쇼핑몰인 징둥닷컴도 스마트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식품 생산과 가공, 운송 등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천리안 추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0여 곳의 징둥 농장을 각종 사물 인터넷 설비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温湿度啊、降雨量啊、光照强度啊、光照辐射啊、日照时长啊，还有咱们的挥发物，比如说咱们那个田间有没有农药的施用，这都可以做一个相应的监测。 양링에 있는 이 창업 단지는 인근 대학과 함께 스마트팜 전용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돼지 인터넷이라 불리는 빅데이터 화면에는 전국 양돈 농장에서 보낸 각종 돼지 사육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信息化一系列手段去提高它的整个生产的养殖效率。那么目前我们主要的猪场56000多台猪场，然后覆盖的猪头数活跃150万头。 창업 단지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수원 정보를 채집하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 민관 합작업체가 개발한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사과 사진을 찍어 전용 앱에 올리면 병충해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诊断的话，就是我们日卓病，它是一个日卓病，这是第一个，实际上通过后边大数据的智库，通过数据图像来处理分析后，我诊断出什么病。 광둥성 선전과 함께 중국의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저장성 항저우. 이 농업 전문 기업은 250여 개 회원사를 둔 저장성 스마트 농업 협회의 회장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장성 농업청과 함께 스마트 농업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한 4차 산업기술 솔루션을 농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当中传统这个生产经营这模式还是占比较大的一个比例。当前的消费结构的改变啊，产生了比较大的矛盾。我们必须用一种新的思维、新的一种技术啊。 중국 정부는 이로 문건을 통해 계속 농촌 경제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부각하며 스마트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국의 스마트팜 시장은 지난 2015년에 비해 2배 늘어난 26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농업에 대한 생산성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IT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 추세에 맞춰서 또 농업도 그에 따른 어떤 융합 산업의 한 형태로서 중국도 농촌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방식의 농장들은 점점 재배 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가 스마트팜 대중화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저우에서 김명주입니다. 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시간 위클리 업앤다운입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또 함께 하게 된 분이 있는데요.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박종훈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업을 준비하려 했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정말 간과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운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뭔지 보실까요? 영화 뭔가 금지됐나 봐요. 비행 청소년들 같아요. 네, 이번 주 다운 준비하셨죠?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다운은요, 바로 영화 블루스토리인데요. 영국의 이 폭력 조직에 갑자기 몸을 담게 된 이 2명의 소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의 무의미함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영국의 상영관들로부터는 취소를 당해서 이래서 문제가 됐던 영화죠.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상영 취소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바로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영국 곳곳에 있는 영화관에서 무려 25건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중에서 한 극장에서는요, 영화를 보러 온 10대 수십 명이 패싸움을 벌여왔고 그중에서 6명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상영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실 폭력 조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패싸움을 했던 10대 소년들이 영화에 나온 그대로 옷도 굉장히 비슷하게 입고 영화에 나온 그 바로 커다란 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영화처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좀 보인 데다가 근본적으로요. 사실 영국에서는 이 10대들의 이 칼부림 사건들, 이 사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10대들이 이렇게 칼부림하고 이런 일이 흔하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무려 지난해에만 2만 건이 넘는 칼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대들이 연관된 사건만 무려 4천 건이 넘었거든요. 워낙 많다 보니까 10대들은 또 내가 언제 칼에 찔릴지 모른다. 내 방어용으로 호신용으로 바로 칼을 갖고 다니는 그런 10대 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신용 칼이 또 칼부림 사건을 만드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수용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블루스토리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크리스티안 씨죠. 네,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 업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노래로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음을 정확하게 내시네요. I used to 여기까지. 네. 만약에 벤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벤이 알겠어요.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세요. 네, 제가 준비한 업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밴드 그룹 콜드플레이입니다. 지난 22일 콜드플레이가 4년 만에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와 함께 약 6천억의 수익이 되는 그 월드 투어 콘서트를 잠정 중단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천억이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이랑 콘서트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큰 콘서트를 열 때마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숨을 많이 쉬어서 그런가요?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콘서트 한 번 열릴 때마다 밴드, 스텝, 장치 이런 것들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많은 팬들이 한 번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약 37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비행기로 치면 독일에서 뉴욕을 24만 번 갔다 오는 때는 생기는 이산화탄소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록밴드 라디오헤드가 겨우 4개의 나라예요.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해서 돌았는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게 무려 7,500만 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1,400대 자동차 1년 동안 운행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콘서트를 한 번 할 때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쓰레기? 1톤? 1톤, 100톤입니다. 100톤. 100톤 정도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1년 동안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라 그래요. 와, 환경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콜드플레이가 이 월드 투어 대신에 또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콘서트인데 바로 조명을 전혀 쓰지 않고 일출과 일몰에 맞춰서 작은 콘서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관객을 부르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팬들이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티켓 없어도 모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환경에 더 좋고. 네,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콜드플레이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조동준 교수님. 예, 저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다운으로 준비했습니다. 힌트 보실까요? 신장입니다. 마지막에 아주 신장일구로예요. 예. 학교 교도소. 네. 다운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제가 준비한 다운은 위구르 직업훈련소입니다. 위구르 직업훈련소는 외형적으로 위구르인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요.
직업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지난 25일 날 직업 훈련소에 관련된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공개가 된 건가요? 바로 직업 훈련소의 운영 지침입니다. 절대 탈출이 금지시켜야 된다. 중국어 교육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사각지대가 전혀 없는 CCTV를 구축할 것. 이런 조항들이 무려 24개나 들어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부인을 해왔잖아요. 내부 사진까지 막 보여주면서 그런 일 절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맞아. 거기서 사람들이 뭐 공부하고 있고 뭐 춤추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스스로 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돼 있고요. 감시탑에 보안 요원이 있습니다. 감시 시설과 같은 거 같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식사, 배식 받는 시간 정해져 있고 24시간 동안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монша 11 айды бір қайтта монша соғысу 2 минутла берді. 说他们干嘛要带孩子，就是把他们带过去大阵。 Devlet şehri etilgandan keyin, anandan keyin Xi Jinping'e rahmet. Dinde şaman көрсөтүп etdi ғой, сонда мен жай намазға дейін өртөдік қой біз.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 지정학적 특성을 좀 보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파키스탄처럼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구르족이 또 이슬람 교도가 많으니까 이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유입이 돼서 또 테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 내적 통일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신장 위구르족은 말도 달리하고 복장도 달리합니다. 고유 문화가 있죠. 거기다가 분리 독립까지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분리 독립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세뇌 교육을 시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 정황도 그렇고 문서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발뺌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중국은 모두 조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반응하는 거죠. 영국,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유엔이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직업훈련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아마 이거를 수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장 위구르의 직업훈련소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갈등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 직업훈련소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Now we must hope. And most of all, we got Disney fans. And in Pixar, you might watch a film like. 네, 지난주에 개봉했죠. 디즈니의 겨울왕국 2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벌써 500만을 훌쩍 넘겼고요. 전작의 기록도 무난하게 깰 것 같죠? 네, 바로 저도 지난주에 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보셨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게 워낙 전편보다 더 화려한 그런 화면과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면서 개봉 첫 주 만에 무려 전 세계적으로 4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바람에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Let it go, let it go.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이 더 하는 이상을 참지 않아. 이 노래죠. 사실 프로센이라고 할 때는 이 노래 떠올 수밖에 없는데 저도 멕시코에 있었을 때 프로센 1 개봉을 했었죠. 네. 우리 조카랑 같이 봤는데 조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엘사 아웃핏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는데 이번엔 또 프로센 2가 나왔기 때문에 난리도 아닐 것 같아요. 고생하시겠네요, 어머니. 네. 세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뭐 비결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먼저 그 엘사 캐릭터의 매력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고 또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맨발로 자신의 어떤 원래 왕이지만 또 자신 앞에 닥친 어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관객들에게도 어른이든 아이든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올해 디즈니에서는요, 특별히 그 겨울왕국 2와 더불어서 뭐 알라딘이라든가 또 라이온 킹 같은 그런 작품들, 크게 흥행한 작품들이 참 많았는데 그 1조 원이 넘는 박스오피스의 수입을 벌어들인 작품이 올해만 5편이 된다고 해요. 사상 최대 연간 수입 기록까지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미 이렇게 영화로도 큰 성공을 했는데 또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선점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도전장을 던졌죠. 네, 요즘에 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아니면 왓챠플레이나 웨이브 같은 걸로 지난 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몰아보기 이렇게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OTT라고 부르는데 오버 더 탑, 이거의 앞글자만 이렇게 딴 거죠. 셋톱박스를 넘어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OTT 서비스가 워낙 인기를 끄다 보니까 지난 12일에 디즈니에서도 이 경쟁에 바로 뛰어든 거죠. We got Star Wars fans here, right? Hello! Right? And most of all, we got Disney fans. Competitive race to achieve streaming supremacy. 158 million subscribers. It's a pretty good start. Now that Disney Plus, The Simpsons, the Toy Story franchise. 북미 지역에서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가 서비스가 시작하자마자 가입자가 몇 명이 늘어났냐면 1,000만 명. 이게 하루에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그리고 이날 그 월트 디즈니의 주가 자체도 7%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이제 1,0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이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CBS가 이제 미국의 공중파 방송이잖아요. CBS가 유료 회원을 800만 명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한 2달 정도, 1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1년? 너무 짧게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짧게. 사실은요. CBS 같은 경우에 공중파 방송인데 8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모으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유료 회원을 모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 2025년까지 최소 6천만 명을 모으는 걸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 만에 1,000만 명이 모였으니까 6분의 1이 하루 만에 달성이 된 거죠. 그 말은 결국 성공적인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디즈니로서는 후발주자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미국에서도 2011년부터 유료 방송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방송을 보던 분들, IPTV를 통해서 방송을 보던 분들이 월 정기적으로 또는 뭐 주기적으로 얼마, 몇 편에 얼마 이 정도의 돈을 내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오는 경향이 커졌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어쨌든 TV 구독자를 넘어서서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10분 발휘해서 OTT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적 확장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OTT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 같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TV 없거든요, 집에. 없는데 주변 사람 중에도 TV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넷플릭스나 웨이브 그런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요일 그냥 들어서 시청을 할 수 있는 건데 내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또 지각하고 선점을 한 게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지금 업계 1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 서비스를 2007년에 시작한 정말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무려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정말 엄청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려 시가총액이 16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정말 이 미디어계의 공룡이 돼버렸죠. 넷플릭스가 원래 DVD 대여 서비스부터 시작했던 그런 작은 업체였습니다. 넷플릭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CEO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빌려가지고 늦게 반납을 했더니 얼마나 늦게 반납을 했는지 연체료가 $40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는 게 너무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달 월정액을 내면, 일정 비용을 내면 우편을 통해서 DVD를 아주 무한대로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2007년부터 지금과 같은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업 영역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서 OTT 시장을 선점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새롭고 다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험과도 같은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런 시도가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디즈니가 콘텐츠도 워낙 탄탄하고 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항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벤져스, 또 토이스토리, 스타워즈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고. 네네. 어울리지 않는 이 세 영화가 모두 디즈니 소유입니다. 보통 디즈니 하면은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토이스토리를 만든 픽사는 물론이고요. 또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든 마블 스튜디오, 또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까지 모두 디즈니가 인수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키워왔어요. 올해 약 80조 원을 투자해서
21세기 폭스사라고 하는 영화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흥행했던 영화 100편 중에 47편을 지금 디즈니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텐츠가 많은 회사에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가입을 해서 컨텐츠를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넷플릭스도 어느 정도 한계에 지금 부딪혔거든요. 계속 소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운 어떤 사업자로서 뛰어들므로써 막강한 컨텐츠를 가지고 매력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른 기업들도 많이 또 뛰어들고 있죠. 애플이 먼저 애플 TV 플러스라는 걸 출시했는데 100여 개국에 출시하면서 가격도 가장 싼 데다가 심지어 애플 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점하는 측면에서는 애플도 굉장히 강력한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미디어 산업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고 저는 봐요. 긍정적인 측면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다양한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도 있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그럼 가격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 미디어 그룹을 꾸려오면서 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뭐냐 인수합병이에요. 대체적으로 거대 미디어 그룹들 미국의 이런 기업들은요. 다른 자기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또 자본력을 이용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독과점이 되면 가격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불할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OTT 산업에서의 경쟁이 점점 더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대비를 해야겠죠. 지상파 방송 3사가 연합해서 토종 OTT를 개발을 했죠. 웨이브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용자가 한 달 만에 60%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출발은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9월에 국내 사용자 수만 보면 웨이브가 넷플릭스를 초과했어요. 넷플릭스보다 웨이브의 이용자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자체 컨텐츠도 생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의 지상파나 기존의 방송사들이 방송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 2023년까지 지금 3천억 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디즈니 플러스를 두고 토르가 망치를 내려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바꾸는 지각 변동이라는 뜻인데요. 급변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전환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KBS 세계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화질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